안녕하십니까. 이주유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이주유 긴급방송을 하나 편성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교육 수요자를 배려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녹화에 앞서 아름다운 PPT를 만들어주신 우리 또 아름다운 양민 PD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어제 며칠인가요? 8월 19일? 8월 19일 날짜로 정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흘러나온 이야기. 수능 1, 수능 2로 이원화 시킨 다음에 절대평가. 내신은 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출제한 시험으로 절대평가. 전국이 모든 같은 시험을 보고 고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만 관리한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클럽 하이 멤버들께 우선 제공될 거고요. 네, 영상은 공공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배포 불가 이것은 공공재의 성격, 거대 담론 이야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널리 퍼뜨리셔서 많은 분들께서 같이 논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패스하고요. 자, 요약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1 언어와 수리, 수능 2 선택 과목이 대체 무엇이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시험 보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선택 과목이냐?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서논술형 문항 출제가 병행된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통합수능을 볼 때 모든 학생들이 사회과학을 다 시험 보던 저 최초의 수능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탐과탐 선생님들의 몸값이 하늘을 뚫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우려도 아니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고 외부기관에서 출제하고 평가하는데 고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만 관리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쟁점이 있는데 그 중에 8 플러스 1 정도로 할게요. 8개의 쟁점 중에 4개는 제 의견이고 4개는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알파는 이 정부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 얘기를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쟁점 첫 번째, 해프닝일까 찔러보기일까 요건데요. 의대 정원 이번에 1517명인가 하여튼 1500 몇 명 증원이 됐잖아요. 원래 2022년 7월에 4000명 증원 발표를 했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의협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대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9월에 필수 의료 강화 패키지 이렇게 해서 증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됐었는데 그 뒤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죠. 비밀스럽게 얘기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그 뒤로 많은 기사들이 추측성 보도였었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3년 12월 작년에 증원을 확정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분들과 전공의들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증원 규모가 약간 소폭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과연 이게 찔러보기인가에 대한 생각인데 저는 어떤 정부도 어떤 정책도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나오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흘려보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발되는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본 다음에 아마 8월 20일 오늘부터 각종 그 교원단체나 또는 학부모 단체들의 논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실시된다고 이미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그렇게 실시되지 않아도 어떤 절충한 정도, 절충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찔러놓고 이 정도를 이미 목표로 갖고 있다. 이게 원래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자, 실시된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기는 2026학년도 2029 대입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1이 되는 내후년부터입니다. 그 다음 대상은 수능 및 내신 평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방법은 여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왜 그러냐?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추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약간 복잡 미묘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볼게요. 자, 분명히 터집니다. 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도 1등급 받으려는 우리나라 교육열은 절대로 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른 유불리가 갈린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학원 원장님 분들께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예.
만약에 우리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면 지금 수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을 가장 정확하게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여서 분석하는 그런 강사에게 학생들이 쏠립니다. 일명 스타 강사. 그런데 이게 내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능과 뭐가 다르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가장 잘 준비할 거라고 예상되는 현우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뭐 대박 치겠죠. 모든 시험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뭐 고등학교 3학년 내신, 그리고 수능까지 모든 사교육 강사 중에 유명한 분들에게 학생들이 쏠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학군지에 있는 경쟁이 치열한 학원은 스타 강사를 초빙하기에 바쁠 거고요. 그리고 학군지와 인접한 거리가 아니더라도 교통편으로 뭐 시간이 30분, 1시간 이런 지역이라면 분명히 학생들이 주말이라도 또는 주중이라도 그 학원에 그 강사의 수업을 들으려고 이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학원에는 유리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위치한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중계동 인근에 있다. 근데 중계동에 정말 유명한 강사가 온다. 그러면 거기로 쏠리는 것이 자명할 것이고 분당에 유명한 강사가 온다. 쏠리는 것이 자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 점에 대해서 원장님들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네, 정말로 이 부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고요. 정말 잘된 데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뭐 강원도 춘천 이래 볼게요. 춘천 서울까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이 지역은 대치동의 생활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고요. 그런데 뭐 경기도 포천은 중계동 생활권이 될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삼척 안됩니다. 삼척은 서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학원 중에 몇 개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지 않을까. 네, 경쟁이 엄청나게 치러지면서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학교별 내신, 어느 학교 내신 준비에 강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 학교 내신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한다 이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릴 거니까요. 이게 학원에 마냥 강한 호재는 아닙니다.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타 강사 위주로 스타 강사, 새끼 강사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의 강좌가 개설되고 나서 버스가 방방곡곡을 누비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고민되네요. 학원 지입차 사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요.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 왜 교육자로서 우리가 학생의 무엇을 평가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들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논술형 수행평가 강화 예상됩니다. 학원에서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이것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그 정부 기관에서 출제하는 그 시험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지만 선원수령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탐구 과제 발표 이런 것들마저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면밀하게 평가하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강의 설명에서 말씀드렸을 때 학원에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저희 권정한 선생님께서도 컨설턴트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전 이 부분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 3년에 걸쳐서 이게 좀 흐름이 점점 강화될 거다라고 생각됐지만 만약에 이 논의되고 있는 그 해프닝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감복이었다면 그래서 정말로 실현이 되어서 구체화될 것으로 이렇게 윤곽이 드러난다면 수행평가 2026학년도부터 매우 강하게 학원에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조건 고교 서열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교 프로파일이 대학에 만약에 제공된다면 이건 100%죠. 어느 고교의 평가 결과가 이렇더라 라는 것이 제공된다면 100%인데 아마 이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정부에서 출제하는 그 시험을 얼마나 잘 보냐가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그래서 수능을 몇 번 보는 거죠. 1학년 때 4번, 2학년 4번, 3학년 2번 해서 진짜 수능까지 수능을 2번 보니까 총
12번의 수능을 본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가에 따라서 그 학교의 인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8학군, 과거 8학군은 정말로 강화가 될 거고, 그리고 자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자공고가 있잖아요. 자공고 2.0. 거기에도 굉장히 강한 어떤 무언가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선생님을 초빙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법적으로 왜 그 지역사회의 선생님 뭐 그 학교 밖 선생님 초빙하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미 제도가 돼 있긴 하잖아요.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거 조금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부터는요, 제 어떤 예상이 아니라 이것을 논의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이비를 시행하는 고교 어떻게 합니까? 전국 단위 내신평가 이거 가능합니까? 자, 이 학교는 비켜가는 걸까요? 자, 요거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 아이비를 시행하는 고교에 진학한다. 자, 이것도 하나의 선택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수행평가 비율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고교마다 30%, 40%, 50%, 60% 비율이 다른데 이거 지필고사 반영 비율을 우리가 확 줄이고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겠다. 이것은 또 선생님의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화가 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과목 선택 자율권을 준다고 했는데 시험 난이도가 이것은 어렵고 저것은 쉬워. 그럼 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학생들이 주목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마지막 8번째인데 과고 외고 이 시험은 과고는 과고 따로 외고는 외고 따로일까요? 아니면 외고 국제고는 이제 교육과정 통합이 됐으니까 외고 국제고 같은 시험 보는 건가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년 학생들의 원서, 고2 원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총 8개가 있었죠. 플러스 알파 무엇입니까? 이거 말고 추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 해프닝이다. 아직 뭐 아이디어 차원이다. 근데 거기 뭐가 있나요? 사학의 자율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학의 자율권. 다들 놓치고 계신데 등록금, 자율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저는 음모론자입니다.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희였고요. 학원 운영의 끝판왕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 QR코드 클릭하시고 저희 이주희가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긴급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